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꾸준히 좀 다독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책, 그런 교재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오늘 영상이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5월D라던가 5월I를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교재 역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학원을 보낸다거나 학원도 그냥 좀 한국식으로 가르치는 학원 말고 영어 원서 읽고 좀 외국식으로 가르치는 학원에서는 이미 들어가는 교재인데 또 모두가 또 그런 학원을 다니고 있지는 않으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프로모션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 순서는 도서 소개해드리고 왜 저희가 이 교재를 선택했는지, 이 도서를 선택했는지, 교재들 구성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인지 수준별 레벨을 책 안에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가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냥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유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교재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교재를 만든 출판사는 5월T, 5월D, 5월I를 만든 Oxford University Press이고요. 거기서 만드는 다양한 도서, 그런 교재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제품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왜 이 책을 골랐고 이 전집을 아이랑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많은 영상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제 책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다독과 정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청독에 대해서도 들으면서 읽는 거요. 그런데 아이에게 어떤 책을 추천해 줘야 될지가 참 난감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되게 유명한 소설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그런 뭐 매직 트리 하우스라던가 윙스 오브 파이어라던가 뭐 워리어스도 있겠고 퍼시 잭슨 그 시리즈 쫙 그리고 또 정말 너무나도 많죠. 또 뭐가 있을까요? The Land of Stories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소설책 아니어도 그림책도 워낙 많죠. 그러니까 저는 그림이 함께 있는 책을 좀 아이가 고학년 될 때까지 사실 어른 될 때도 되게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그런 소설책을 좀 공부로 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정말 재미있게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읽어나가는 그런 책이고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뭘 해야 되냐 좀 그런 질문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즐겁게 읽는 것도 좋은데 좀 뭔가 학업적으로 좀 콕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도 좀 같이 하면 당연히 좋잖아요. 좀 정독식으로. 하지만 다독을 함께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시리즈를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굉장히 커버하는 장르라던가 그런 소재거리가 많아요. 여기에 세계 문학적으로 손꼽히는 고전들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꼭 한번 접해볼 만한 문학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을 좀 재구성해서 좀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고요. 읽기 실력뿐만 아니라 좀 문법적인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고 여기서 나오는 액티비티스도 굉장히 좋고 단어 어휘도 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양한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새롭게 만나는 책들마다 굉장히 재미있고 신선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책들 중에 뭐 교재로 활용해도 되지만 나중에 진짜 책으로 넘어갈 때 기본 배경 지식이 쌓여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다음 단계로 정말 두꺼운 진짜 원서를 읽을 때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책 안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책 안에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소설, 장르, 그리고 그런 문학 작품들을 이렇게 교재스럽게 만날 수가 있어서 그냥 읽고 넘어간다기보다는 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좋고 예전에는 다독을 위해서 단어 뜻을 모르더라도 유추하면서 이제 이야기 흐름을 따라갔다면 이거는 교재스럽게 좀 멈춰서 생각해보고 어떤 단어들인지를 확실하게 알아가고 이런 거 하기에 되게 좋은 교재인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책으로만 봐도 되고 그 안에 있는 액티비티스를 같이 풀어도 되고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냥 읽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그냥 좀 한 번쯤 짚고 넘어가기에 좋은 그런 교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더미너스 시리즈의 단계는 총 5가지예요. 퀵 스타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터, 그 다음에 레벨 1, 2, 3 이렇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5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띠지 보시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단계가. 그런데
QS랑 S는 핑크색으로 하나로 묶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다른 그런 윗단계, 그러니까 레벨 1, 2, 3는 그런 동사가 past tense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퀵스타터나 스타터 같은 경우는 present tense로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이제 과거형을 배우기 전에 원래 현재형으로 많이들 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인 것 같아요. 퀵스타터 같은 경우는 제가 10권으로 묶었고요. 스타터 같은 경우는 총 20권이 있는데 또 한꺼번에 20권을 집으로 데리고 오시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물론 저희는 다 있지만 제가 일부러 2개로 묶음을 나눴어요. 그래서 뭐 Starter A, Starter B 이렇게가 있고요. 만약에 10권만 우선 맛배기로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Starter A를 추천드리고 그 단계를 다 커버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 B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1도 동일해요. 좀 더 전집의 양이 많지만 저는 그냥 20권 정도만 커버를 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무난할 것 같아서 이렇게 20권을 먼저 정했고 그 안에서 또 동일하게 10권씩 나눴어요. 그래서 A랑 B 이렇게. 레벨 2도 동일하고요. 레벨 3 같은 경우는 14권으로 묶었어요. 이게 단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레벨 3 같은 경우는 헤드워즈가 한 1000개 정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단계가 높아서 이거는 좀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이 정도 단계가 되면 한 14권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7개 나눴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가져가시면 10권, 20, 14 이렇게가 되겠지만 그냥 너무 처음 보는 교재이고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옛날 ORT나 ORI처럼 그래서 제가 좀 더 작게 좀 구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묶음을 좀 더 소규모로 좀 유통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또 구매자 입장에서는 너무 청크로 받기엔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A, B로 나눈 거예요. A, B가 뭔가 언어의 수준이라던가 그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레벨 1에서 A, B로 나눈 것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뭐 A 단계가 더 높고 B 단계가 더 높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A를 먼저 가져가시고 만약에 만족스럽다 그러시면 나중에 그 B를 옵션을 또 가지고 가시면 되시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리즈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채널 통해서 교재 소개 받으시고 좀 어떤 책들을 읽어 나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잖아요. ORT랑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면서 파닉스를 진행을 하다가 ORT를 가지고 병행을 하다가 ORI를 가지고 짝꿍도서로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기타 등등의 교재들을 활용했고요. 그래서 ORT, ORD, ORI가 저희 살짝 3종 세트처럼 저희 가정에서 학업적으로 좀 진행을 했던 교재예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데 좀 거기에 또 구멍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ORT는 이제 문학이라고 해서 이제 키퍼 패밀리가 또 재밌게 노는 실제 뭐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재밌게 풀어낸 책이 ORT라면 ORD 같은 경우는 비문학 도서이잖아요. 거기 짝꿍 도서로 ORI가 있고요. 그래서 비문학에서 배운 거를 ORI라는 문학 도서를 통해서 새롭게 배운 단어라던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ORI 통해서 또 한 번 노출해주면서 이런 짝꿍 도서 개념으로 가져가면 좋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점점 고전을 그런 문학을 좀 더 이제 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두꺼운 책을 보기는 어려우니 좀 더 쉬운 책으로 시작을 하는데 좀 교재스럽게 아이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고전 소설이라던가 현대 소설을 어떻게 노출을 해줄 수 있는 교재가 뭐가 있을까를 좀 검색을 하다가 이 더미노스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사실 더미노스랑 이제 OBL이라고 Oxford Bookworms Library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시리즈도 있는데 그 시리즈 2개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더미노스를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제 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이 2개를 어떤 게 더 좋은지 뭐 이런 식으로의 질문이 분명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개 다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비교 분석해서 좀 글로 영상 통해서 좀 올려보고 싶었는데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됐어요. 제가 좀 시간적 여력이 없었어 갖고 아쉽지만 글로 좀 소개를 먼저 드릴 예정이고요. 그 작성한 글을 여기 설명란에 기재해 놓을게요. 한번 보시고 뭐 어떤 게 더 좋고 덜 좋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나 할까? 좀 느낌이 좀 그 레이아웃의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건 좀 취향의 차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는 어쨌든 2개 다
할 거예요. 저희는. 왜냐면 아이가 초등학교 아직 6학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아직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좀 술렁술렁 책 보고 교재 활용하면서 이제 영어 그냥 혼자 알아가는 그런 재미? 네. 이제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아이가 좀 습관이 들여지면 이런 거 그냥 혼자 좀 듣고 뭐 풀고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뭐 또 찾아보고 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자기주도 학습으로 활용하기에 되게 좋은 교재라서 이제 저희는 둘 다 활용할 예정인데 오늘은 좀 더미노스를 좀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고 공부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제가 교재 레벨별 제목 그리고 뭐 가격이라던가 그런 어떻게 구성을 만들었는지 이거는 다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고요. 이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미자모 카페에도 글 올렸고 그 구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거기에도 이제 레이아웃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 상세 페이지를. 그래서 거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ORT, ORD 그리고 ORI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더미노스를 통해서 이제 문학에 대해서 고전에 대해서 좀 맛보기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정말 이렇게 두꺼운 원서로 넘어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부탁드리고요. 댓글 주실 때 어떤 레벨을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보다는 아이의 수준을 제가 다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영어 노출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 헤드워즈가 있으니까 그 넘버랑 그 ORG, ORI 그 수준이랑 조금 비교해서 좀 파악하셔도 좋고 책 안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찍어서 위자모 카페 글 올렸어요. 이제 그거 보시면서 아이랑 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좀 이런 것도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중요한 게 있다면 아까 언급드렸듯이 그 핑크색 QS나 S 같은 경우는 present tense이고 나머지는 이제 past tense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이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파닉스를 방금 막 뛴 친구다. 그러면 QS나 S로 시작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히 맞겠고 아니면 조금 더 읽었던 친구다. 그러면 뭐 레벨 1에서부터 쭉 출발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뭔가 교재 선택을 하실 때 아이의 수준보다 언제나 한 단계 정도 아래로 시작하시는 게 더 좋아요. 더 지속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좀 처음 보는 교재다 보니까 좀 파악도 해야 되고 자기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분명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수준 또는 수준보다 조금 더 위부터 시작을 하면 조금 버겁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자존감,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단계 아래 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희 아이가 책 읽는 수준이 그러니까 뭐 수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되게 재밌게 읽는 책들이 뭐 퍼시 잭슨이나 요즘에 케인 크로니클스를 읽고 있던데 하지만 저희 아이랑은 레벨 1 했고 레벨 2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아이가 레벨 3를 못할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급하게 막 빨리 달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랑 재밌게 한 권, 두 권 이렇게 마스터하면서 이런 다양한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들 중에서 어떤 책을 진짜 원서를 읽고 싶은지 뭐 이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저는 그런 식으로 아이 레벨을 파악하고 아이가 혼자 이제 공부를 하고 뭐 들을 거 듣고 외울 거 외우고 뭐 풀 거 풀고 이제 제가 조금 그 답안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말들이 있으면 해주고 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책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mp3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코드가 와요. 그래서 이게 각 책마다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껴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자석으로 된 그거 매그넷이 있거든요. 테이프가. 그래서 걔를 살짝 뜯어내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코드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한 번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메일로도 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한꺼번에 다운을 받으시기를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실을 하시더라도 다시 다운로드를 못 하시니까 꼭 어딘가에 좀 뭔가 이렇게 세이프하게 백업을 어딘가에 꼭 저장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이랑 같이 청독을 하면서 이제 정독을 하시면 되세요. 이 도서 구매하신 분들께 가정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부가 자료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아래 설명란에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드렸어요. 거기에 부가 자료를 다 올려놨으니까요. 다운받으셔서 가정에서 잘 활용하시면 되시는데요. 이제 부가 자료로는 액티비티스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답안지 있고요. 그래머가 굉장히 잘 녹여져 있어요. 그래머에 대한 앤서 키가 있고요. 테스트도 있어요. 그건 꼭 뭐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이왕이면 한 권 책
봤는데 또 테스트 한번 보는 것도 뭐 네,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랑 테스트 앤서 키 제공해 드리고 단어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에 등장했던 단어들을 정리해서 드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제 인쇄해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좀 체크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려요. 또 직접 그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티처스 가이드도 좀 개별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다라는 안내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레벨의 책들을 안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이랑 같이 활동했던 책들을 좀 선정해서 그 중에 좀 재밌게 읽었던 거, 흥미롭게 읽었던 거 선정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되게 재밌는 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묶음으로 갖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부터 읽고 싶은지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퀵스타터랑 스타터랑 레벨 1 같은 경우는 챕터가 6개가 있고요. 레벨 2는 챕터가 8개, 그 레벨 3 같은 경우는 챕터가 10개까지 있어요. 네. 자간도 조금 더 작아지고 펀트도 조금씩 작아지는 게 없잖아 있어요. 페이지 수가 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나와 있는 그 헤드 워즈가 몇 개가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퀵 스타터고요. 이거는 The Little Match Girl이에요. 청년파리 소녀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름 두꺼운 책이잖아요. 이게 좀 얇은, 좀 쇼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6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액티비티가 있고, 모든 포맷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 캐릭터스 있고, 컨텐츠 있고요. 그래서 액티비티스가 있고, 이건 좀 before reading이에요. 그리고 챕터 1 있고, 여기 단어 있고요. 그리고 단어들마다 이렇게 볼드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방금 읽었던 지문에 대한 activities가 있어요. 그래서 reading check 있고 다음 챕터에서는 어떻게 됐을 것 같니? 뭐 이런 식으로 guess what 이런 부분도 있고 네, 챕터 2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네, 이 정도의 글밥이에요. activities 있고 이거 보면서 너무 짠했어요. 엔딩까지. 엔딩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런 프로젝트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A가 있고요. 프로젝트 B가 있어요. 이 부분부터를 조금 더 아이에게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지요. 네. 그리고 이 더미노스의 가장 강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네. 이 단어 어휘력도 되게 향상시켜주게 도움을 주는데 그래머 책이 있어요. 우리가 좀 한국 사람들이 문법을 조금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은데 이제 문법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읽으면서 그냥 슝슝 넘어가는 것보다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아이가 문법을 따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책을 여러 번 읽고 듣고를 하면 이 그래머 책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정답으로 답이 가져요. 네네.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런 거를 조금 한 번쯤 퍼즈해서 생각하고 좀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맞네 이러면서 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머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이 교재의 강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퀵스타트였고요. 네, 스타터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고 왔는데 저희는 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오리지널 원서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두꺼운 원래 원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쉽게 쉬운 버전으로 짧은 버전으로 읽고 한 번쯤 이런 걸 읽어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진짜 원서를 읽을 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옆에 단어들 뜻 있고요. 네, 그림도 이렇게 있어서 읽을 때 너무 막 오버웰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리딩 책도 있고 조금 더 글밥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퀵 스타터 10권 정도 마스터 하시면 이제 스타터 쪽으로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도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림과 볼드 표시와 액티비티스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프로젝트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젝트 통해서 아이가 더 이렇게 몰랐던 것들을 알게 돼서 좋았어요. 제가 그 고스트버스터스 그 세대거든요. 네. 이거 보셨나요, 혹시? 고스트버스터스?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네. 그래머 체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죠,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럴이었고 이제 레벨 1 보여드릴게요. 레벨 1도 챕터가 6개예요. The Wild West 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저자에 대한 소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같이 보시면 좋으세요. 이 저자가 이 책 말고 또 다른 건 무엇을 집필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머가 있어요. 네. 이런 거 읽으면 나중에 이제 역사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책들이 또 이제 회상이 될 거예요. 나 예전에 뭐 어디서 이런 거 봤는데 이래 했던데,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게 더 많아지죠. 이건 레벨 2고요. 오렌지 색깔이에요. 네. 역시 앞에 저자 소개가 있고요. 그래서 before reading 있고, 이제 챕터가 있어요. 이거 확실히 그 펀트 좀 비교해 드리면 요 정도 느낌? 훨씬 더 작아졌죠. 작아지고 그래서 조금 더 한 페이지에 글이 더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좀 키워드들을 볼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액티비티즈 있고 또 이거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저희 아이는 이 책을 보고 되게 재밌었나 봐요. 이 책을 대해서 막 엄청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책은 수산 와이스 바워가 집필한 The Story of the World를 읽으시면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책이 되게 흥미롭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겠죠. 아니,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는 내용인데 거기서 연계돼서 연장돼서 뭔가 더 깊게 알아가는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책인데요. 더미너스 레벨 3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이제 저희는 진행하는 속도를 봤을 때는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레벨 2 다 끝내고 우선 아무거나 집어왔는데 왠지 The Secret Agent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책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author 소개 있고요. 컨텐츠 보시면 챕터 10까지 있고 여기 또 똑같아요. 포맷은 before reading 있고 똑같이 볼드 표시되면서 단어 있고 activities 있고요. 이런 답안지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으니까 너무 늦게 말고 좀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로바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한정 오픈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서 아마 한 달 정도만 올려놓고 좀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 구매를 만약에 하셨으면 귀찮으시더라도 빨리 신속하게 다운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막 계속 막 질문 들어오거든요. 답안지 어디서 받을 수 있냐고. 네. 이렇게 액티비티스 있고, 단어 글밥 차이. 단어 글밥 차이 보여드리면 또 이 정도예요. 이거는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신 두께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 모든 책이 다 이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추 각각 레벨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두꺼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즈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너무 멋있어요. 이런 이탈릭 글씨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B도 있고 그래머 체크. 그래서 그래머가 이렇게 체크를 참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나 많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색깔로 구별하셔도 되시고 뭐 단계로 구별하셔도 되시고, 그래서 핑크, 옐로우, 오렌지, 레드,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 출판사의 단점을 좀 꼽자면 이게 저희 아이랑도 얘기를 나눴던 건데 너무 자간이랑 폰트가 작다? 예요. 이게 조금 외국 문화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뭐 예를 들어 펭귄 클래식스나 퍼핀 클래식스를 좀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폰트도 작고 좀 자간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좀 활동할 때마다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고전 소설을 좀 담당하고 있는 열린 책들 출판사가 좀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자간이나 폰트가 굉장히 작은 점. 그런데 해외 문학 작품을 만나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더미노스라던가 OBL도 다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수준별 레벨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 책들은 좀 더 안에 자세하게 찍어서 미자목 카페에다 글 올렸어요. 그거 보시면서 레벨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리스닝을 장려를 하죠. 청독이니까. 그리고 리딩인데 저는 한 번은 꼭 입 밖으로, 그리고 액티비티스, 단어, 보기. 이게 진행을 할 때 분명 아이마다 속도가 다를 거예요. 물론 레벨에 따라서도 다르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시간을 재어봐라. 이거 시간은 누구도 너에게 뭐 할당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더러 레벨 1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리스닝을 했을 때는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분. 리딩은 밑박으로 내서 읽으니까 몇 분 정도 걸려? 그래서 뭐 10분. 액티비티스를 다 완성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리디? 그랬더니 뭐 10분. 그래서 이거를 다 하는데 한 대략 30분 정도가 걸리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다가 좀 플러스 알파를 넣어서 한 10분을 더 줄게. 그리고 단어까지 한 5분이면 보게 되겠지? 그래서 한 45분 안에 챕터를 몇 개 정도를 끝낼 수가 있구나. 이거를 스스로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레벨 1으로 봤더니 진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첫날보다는 둘째 날이 더 빠르게,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기게도 챕터 하나만 혼자 끝내는 시간이랑 챕터 1 and 2를 같이 끝내는 시간이 이게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얘기했던 건 하루에 다 하는 건 너무 버겁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 공부할 때 2개씩 챕터를 묶어서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 레벨 1 같은 경우는 뭐 3일이면 끝나잖아요. 이 앞에 그 6단원을 하는 데까지는. 그거를 이제 1시간 안에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까지 걸리지도 않아요. 입 밖으로 말하는 그 리딩을 할 때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지, 정말 듣고 뭐 문제 풀고 이런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이제 얘기했던 게 묶어라. 그리고 좀 1시간 안에 무조건 끊어라. 이렇게 지도를 했고, 단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진 저희 아이에게는 어려운 단어는 아직 없어서 그냥 슝슝 넘어가고 있고, 간혹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좀 단어를 한 번 더 유심히 봐라.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더라도 한번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놨는지, 그 단어 뜻 풀이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앞에 단원 읽고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하자고 했던 게 그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는 한 번 했더니 얼마 정도 걸리냐 했더니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이런 시간 투자하는 게 되게 좋다. 그러면서 이거는 조금 더 할애를 해서 뭐 30분이든 40분이든 하고, 그래머 역시 좀 질문이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머 같은 경우도 좀 시간 투자해서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 통해서 그래머 배우니까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권을 좀 일주일에 한 권 정도 끝낼 수 있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막 엄청 힘들지 않게 그냥 한 권을 일주일에 하나를 끝낼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산출이 되잖아요. 10권이면 10주 정도면 되겠구나. 20권이면 20주 정도면 되겠구나. 그래서 인텐시브 리딩을 좀 정독을 어떤 거로 할지 모를 때 이런 교재를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많은 학원에서 이미 이런 교재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뭔가를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선 단어 같은 거는 뭐 지문이 나왔을 때 이해가 안 가면 무조건 당연히 영어 사전 찾아보라고 직접 하고 있고요. 물론 단어장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영영 사전을 직접 찾아보라고 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해놨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떤 생각인지 그런 걸 이제 알콩달콩 좀 재밌게 수다하듯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머 같은 경우는 좀 아이가 실수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 실수가 있더라. 뭐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좀 연습을 시키는 문제다 보니까 예를 들어 위에는 맞는데 아래가 틀렸다. 그러면 왜 위는 맞고 아래는 틀리게 했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실수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어떨 때 이렇게 쓰면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나누죠. 네네.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네, 아이랑 그냥 오히려 좀 이렇게 그래머라던가 사실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건 좀 독후 활동 개념인 거고요. 사실은 이 스토리를 읽고 나서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었고 뭐 어떤 책이 뭐 생각이 났는지 뭐 어떤 걸 더 읽고 싶은지 스토리 리텔링 같은 것도 네, 한 적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가정에서는 그냥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네. 오늘 영상 통해서 이런 교재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문학을 접해주면 되겠구나, 미셸의 가정에서는 이런 교재를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대화 소재거리를 드렸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꼭 문제풀이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한 번쯤 이렇게 하는 게 안 한 것보다 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다독 플러스 정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정독이긴 한데 나름 이제 버라이티 하니까 다독이 되는 거겠죠. 이게 쌓여가면. 네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